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프랑스가 그동안 날로 먹던 아프리카 자원을 도로 환수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니제르의 우라늄 광산입니다. 이미 1년 전 프랑스의 국영 우라늄 채굴사 오라노는 소마이르 광산 운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니제르의 우라늄 광산 지분은 프랑스 회사가 63%, 니제르 정부가 37%였습니다. 니제르 군부는 프랑스군을 내쫓은 뒤 주권 회복과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프랑스 국영 광산회사 오라노의 채굴권을 박탈했습니다. 니제르는 세계 7위의 우라늄 생산국입니다. 세계 우라늄 수요의 5%, 프랑스 우라늄 수요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2023년 7월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니제르 과도 정부는 외국 광산 채굴권과 안보 협정을 재검토하다 지난해 프랑스의 에너지 수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보안군을 보내 오라노의 니제르 자회사를 급습해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압수하고 현지 이사인 이브라임 쿠르모를 체포했습니다. 운영권도 상실한 회사가 왜 아직도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헬의 동맹국인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도 마찬가지로 우라늄은 아니지만 금 같은 다른 자원에 대한 외국 광산 회사의 영향력을 뿌리 뽑고 있습니다. 말리도 캐나다 광산업체 베릭 골드로부터 3톤의 금을 압수했습니다. 2억 4,500만 달러치입니다. 그리고 서부 룰로 군코토 금광 운영권을 중단시켰습니다. 말리 정부와 캐나다 베릭 골드는 2023년부터 분쟁을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말리 정부는 베릭 골드 CEO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중역 4명을 구금했습니다. 말리에서는 베릭 골드가 채굴권의 80%, 말리 정부가 20%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면 캐나다 회사가 날 강도입니다. 니제르와 경우가 비슷합니다. 말리는 2023년 새로운 광산법을 통과시켜 정부 지분 20%를 30%로 늘렸지만 미지급 수익을 놓고 캐나다 회사가 대들자 아예 베릭 골드를 폐쇄했습니다. 오늘날 금은 말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GDP의 7%를 차지하고 외화와 수출 수입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국가 총 수출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말리의 광산 주권 회복 타임라인은 대략 니제르와 같습니다. 현재 말리의 금 매장량은 주로 남부와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리는 남아공, 가나, 탄자니아, 수단과 더불어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 중 하나로 연간 생산량은 50에서 60톤에 달합니다. 그동안 광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리 정부는 채굴당, 톤당 고정 수수료, 법인세, 특별 부가금 등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말리에서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잦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떼어먹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눈뜨고 코베이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우라늄과 금을 헐값에 마음 놓고 캐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 사헬 동맹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각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두 군부 국가들인데 서구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자립,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군부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독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서구의 수탈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 가오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황금의 금은 현금의 금과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기회의 땅입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충만하고 자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헬 국가동맹은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서구 시각으로 기술된 세계사에서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민지 이전 역사는 면밀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중세시대에 위대한 무역 제국들이 탄생하고 번영했던 곳이었습니다.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아프리카의 모래해안인 사헬지대는 문명 중심지였습니다. 현대 말리,
기니, 세네갈, 니제르, 모리타니의 영토를 아우르던 말리 제국은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존속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주요 무역과 물류 중심지인 니제르강 인근에 시작된 이 제국은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통치자 중 한 명인 만사 무사 덕분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만사 무사는 130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권좌에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말리 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영토 확장, 그리고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만사 무사는 막단 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21세기에도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 덕분입니다. 2014년 실레브리티 넷워스는 현대 기준으로 만사 무사의 자산이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미국 기업가 록펠러 같은 인물들의 자산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당시 말리 제국은 전략적 위치 덕분에 막단 부를 축적했습니다. 니제르강 계곡과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말리 제국은 수익성 높은 금과 소금 무역이 이루어지는 주요 교역로를 장악했습니다. 금은 이미 명예의 상징이자 정착 화폐가 됐고, 소금은 식량 보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말리 제국은 서아프리카, 지중해, 아랍 세계를 연결해 사하라 사막 횡단 무역의 중심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1324년 10년이 넘는 권좌에 오른 만사 무사는 모든 부유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순례를 수행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세계는 말리 제국과 통치자의 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만사 무사는 6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행단을 거느리고 메카로 향했습니다. 행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예 500명이었습니다. 각 노예는 금괴나 금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순례단에는 금을 실은 낙타 80마리도 동행했습니다. 뉴욕대 교수로 서아프리카 역사 전문가인 마이클 고메즈는 메카로 운반된 금의 양이 최대 18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메카로 가는 길에 사절단은 오늘날의 모리타니, 알제리, 이집트 영토를 통과했습니다. 여정 내내 만사 무사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금을 나눠줬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성공과 말리에 도착하는 외국 상인들의 증가 덕분에 제국의 영토는 확장되고 발전했습니다. 최신 건축 양식에 맞춰 건설된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모스크와 마드라사 같은 종교 건물들이 활발하게 건설됐고, 과학센터도 설립됐습니다. 성지 순례가 끝난 뒤 만사 무사는 중동과 유럽 대륙에 무슬림 건축가를 영입해 도시와 모스크를 건설했습니다. 영입된 건축가 가운데는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 영토인 알 안달루스 지역 출신인 아부 이샤크 알사헬리도 있었습니다. 그의 지도하에 5개의 모스크가 지어졌고, 그중 팀북투에 지어진 징게 레베르 모스크는 오늘날에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징게 레베르 모스크와 함께 쌍코레 대학교라는 지역 과학 클러스터도 형성됐습니다. 만사 무사 통치 말기에는 쌍코레 대학교가 방대한 양의 서적과 사본을 수정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도서관도 보유했습니다. 만사 무사의 통치 기간은 말리 제국의 황금기입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센터에 따르면 만사 무사는 현대 세네갈, 말리, 기니, 기니비사우뿐만 아니라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코트디부아르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만사 무사의 서거와 함께 제국은 서서히 붕괴됐습니다. 15세기 중반까지 말리 제국은 북쪽 영토 대부분을 잃었고, 무역로에서 잦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주요 금 공급자였던 말리 제국의 몰락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유럽 국가들이 귀금속의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라틴 아메리카와 서아프리카 해안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사에서 이처럼 아프리카는 양지가 음지로 변했었는데, 이제 다시 음지가 양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앞으로 불과 몇 년 후면 아프리카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예측해보면 아프리카에서는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여럿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원도 많은 데다 인구 팽창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